예, DSP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TI사에서 배포하고 있는 멀티데이 워크샵 자료 중에서 어, 챕터 2번, 그러니까 파일 자료상으로는 세 번째 파일이고요. 그 C28X M02.ppt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예, 이번 자료에는 크게 두 가지 이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CCS에서 약간의 이제 프로젝트 생성하고 설정하는 잠깐 실무적인 내용이 나오고, 그거 다음에 오늘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릴 그 링커 커맨드 파일. 그러니까 CCS에서는 그 TI-28335 내부 메모리 맵을 프로그램이랑 그 연결해주는 중간에 설정 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링커 커맨더 파일이라고 부르는데, 그 부분 설명이 나와 있어요. 요 챕터에서. 해서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뭐 프로그램을 실제 짜면은 그 부분을 자주 수정할 일은 없는데, 이제 여하튼간에 램으로 다운로드하거나 나중에 플래시 설정하거나 할 때 그 링커 커맨드 파일을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알아야 돼요. 물론 저희도 뭐 사실은 램 다운로드 하는 조건이나 플래시 이 쓰는 거 정도만 알고 있고, 뭐 다른 건 또 잘 모르거든요. 여하튼간에 단 그 두 가지를 쓰려고 해도 링커 커맨드 파일 내용에 대한 좀 약간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설명하겠습니다. 우선은 말씀드린 대로 CCS에서 이렇게 프로젝트 생성하는 거 방법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하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이 자료가 2010년도에 나왔는데 그 CCS 버전 V4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뭐 완전히 다르다는 건 아닌데 그 화면 캡처 자료나 이런 게 지금 맞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3.3에 좀 비슷한 어떤 프로그램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구두로 오늘 설명하고, 저기 그 CCS 6.0에서 실제 이렇게 작업하는 그 이거 프로젝트 파일 만들고 임포트하고 익스포트하고 설정하는 것들은 따로 추후 강의에서 이제 시작하는 걸로, 설명해 드리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강의를 몇 번 했는데요. 이걸 지난주에 다 했던 내용이거든요. 이게 녹화 음질이 그때 너무 안 좋아서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토요일 날 하루 종일 떠들었던 내용인데, 음질 실패 때문에 지금. 예. 우선 그렇고, 오늘 중요한 내용은 이 밑에 있는 링커 커맨드 파일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링커 커맨드 파일이 뭐다라는 개념을 숙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선은 아, 뭐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라면 뭐 여기 있는 내용은 쉽게 아실 수 있을 텐데, 그 우리가 C 언어 코드를 컴파일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 에디터로 C 언어 소스를 만들죠. 그러면 컴파일러가 그 C 언어를 내부적으로 그 어셈 명령어들로 바꿔요. 예, 그러니까 C 언어가 들어가면 이게 거쳐서 이렇게 그 어셈블러 명령어로 변환을 합니다. C 언어 문법을 어셈블러 명령어로 변환하는데, 이 어셈블러 명령어가 그 TI-28335의 인스트럭션들이죠. 명령어들 쭉 그걸 하고, 그 이 어셈블러 파일이 여기서는 중간에 이제 오브젝트 파일이라고 부르거든요. 어셈블러로 바뀐다고 해서 실제 어셈블러가 보이는 어떤 소스로 나오진 않고 그 오브젝트 파일이라고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틀리냐면, 우리가 C 언어를 짜면 C 언어는 이 개발자 입장에서는 어떤 동작을 제어하는 알고리즘인 거잖아요. 근데 하드웨어 입장에서 봤을 땐 그 제어 알고리즘이
TI의 28335라는 인베디드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내부 기억 장치 어딘가에 배치가 돼야 돼요. 그죠? 우리가 PC라고 가정하면 윈도우 운영체제를 하드에다가 설치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제 물리적인 어떤 장치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과정이 한 두 단계 정도 나오는데 그 중간 과정이 오브젝트 파일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오브젝트 파일은 C 언어가 어셈블러로 바뀌는데 여기 이게 뭐라고 하냐? 물리적인 주소가 아닌 걸로 표현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냥 상대적인 주소값, 그러니까 non physical 어드레스를 이용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 파일은 어셈블러 어떤 기계어 코드인데 그 명령어들에 사용되어 있는 주소값들이 그러니까 명령어가 배치되어야 할 물리적 주소라든가 그 명령어 안에 오피코드, 오퍼랜드, 특히 오퍼랜드에 사용되는 그 주소값이라는 게 고정적인 어떤 그 TI-28335 내부의 그 주소값으로 확정된 게 아니라 그 상대적인 주소값이나 어떤 상수값으로 치환된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렵나요? 어렵습니다. 한 번 더. 그러니까 C 언어 소스를 컴파일하면 컴파일러 안에 그 언어 해석기라고 해가지고 그 C 언어를 어셈블러로 바꾸는 부분이 있고 어셈블러 컴파일을 거치면 이게 사실 두 개 합쳐져 있는 구조인데 C 언어가 어셈블러로 번역이 되고 어셈블러를 배치해야 할 메모리 주소와 어셈블러 인스트럭션에서 사용되는 그 주소값들, 오퍼랜드로 사용되는 주소값들에 대한 정보를 아직 확정 지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변수나 그 상대적인 주소값으로 치환된 형태의 파일을 만듭니다. 그게 오브젝트 파일이에요. 그 오브젝트 파일이 생성이 되면 이제 여기에는 인스트럭션은 다 들어가 있고 그 인스트럭션이 어딘가에 배치되어야 할 정보를 결합시키면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선은 인스트럭션이 배치돼야 할 물리적 주소값을 넣어줘야 되고 인스트럭션에서 사용되는 오퍼랜드의 어떤 주소값 그런 거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그 나중에 CCS 파일 그 프로젝트 파일을 보시면 그 링크 그 확장자가 momo.cmd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링커 커맨드 파일이라고 부르는데 이 안에 그 피지컬 어드레스 어떤 우리가 그 TI 28335에 대한 만약 그거라면 28335의 내부 외부 메모리 맵에 대한 어떤 주소 정보를 만들어 놓은 파일이에요. 그래서 걔를 이 오브젝트랑 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합이 되는 요거를 해주는 애가 링커예요. 링커고 그 링커를 결합할 때 이제 요거는 순수하게 사용자 코드일 텐데 이미 TI에서 혹은 우리가 표준으로 알고 있는 C 언어 표준 함수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 라이브러리화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모두 합치는 거죠. 합쳐서 최종적으로 뭐뭐뭐뭐뭐뭐 점 아웃 이라는 헥사 파일을 생성을 해요. 이게 최종 파일입니다. 최종 데이터고 우리는 에뮬레이터로 뭐뭐뭐뭐 점 아웃이라는 파일을 에뮬레이터로 그 타겟 보드에 다운로드를 하는 거죠. 혹은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 외부에 꼽는 USB 에뮬레이터 같은 거 이런 걸로 해서 그 타겟 보드, MCU 보드에다가 이렇게 설치하게 됩니다. 이게 코드 컴포저 스튜디오에서 하는 1년의 과정이고요. 이 컴파일러와 링커가 실행되는 동작은
TI사뿐 아니라 뭐 인피니언, 프리스케일, ST, 뭐 마이크로칩 어디라도 다 동일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베디드라는 거를 개발하게 되면 항상 이제 어려운 게 C 언어 초반에 어려운 게 C 언어를 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C 언어를 컴파일한 생성 파일인 오브젝트 파일을 정확한 링커 커맨드 정보와 결합해서 그 CPU에서 실행될 수 있는 어떤 실행 파일을 만드는 게 어려운 작업이죠. 근데 사실 이런 과정을 지금은 예전에는 개발자들이 했어요. 실제 했는데 요새는 뭐 제조사에서 생성을 해서 줍니다. 그래서 훨씬 예전보다는 편리해졌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우리가 통합 에디터 환경을 ID라고 부르는데 뭐 이거는 CCS 툴에 대한 특징이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저도 습관적으로 쓰긴 하지만은 이게 사실 기능이 이것저것 많이 있어요. 그 CCS 툴 안에. 근데 그 참 쓰는 것만 쓰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는 특수한 기능 좋은 거 쓰는 게 아니라 저도 다른 사람들이랑 마찬가지로 그 익숙한 어떤 디버거 메뉴나 이런 것만 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막 광고를 많이 해도 사실 이게 참 무의미한 게 이렇게까지 잘 쓰는 분은 못 봤어요. 여하튼간에 뭐 참고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화면이 아마 V4 CCS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버전 3.3 비슷하게 보이는데 어, 요 멀티데이 워크숍이 끝나면 바로 이제 CCS 6.0 사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아무튼 인터페이스가 훨씬 세련되고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이제 CCS 다룰 때 한번 다시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디버그 퍼스펙티브 요 개념은 이제 지금 버전에 관계없이 4.0 이후에 다 있는데요. 그 에디터 환경을 그 에디터 퍼스펙티브라고 부르고요. 에뮬레이터로 연결해서 디버그하는 그 환경을 디버그 퍼스펙티브라고 부릅니다. 크게 두 가지 화면이 있고 나중에 따로 CCS 설명할 때 할 건데 이 CCS 툴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건 확실해요. 있는 건 확실한데 뭐냐면 3.3을 많이 쓰시잖아요. 저희 연구실도 3.3 많이 쓰는데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3.3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되나? 단축키 기능이 좀 많이 있어서 이게 단축 버튼 눌러서 실행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버전이 높아지면서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이게 마우스 클릭으로 이렇게 실행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달라졌고, 그 3.3 같은 경우는 에디터 화면이랑 그러니까 디버그 화면이 따로 구별이 되어 있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에디터 하다가 F7 누르면 런 되면서 바로 이렇게 와치 윈도우 창 뜨고 이런 구조인데 이 4.0 이후 4.0은 안 써봤지만 6.0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에디터 전용 화면 구성이 있고 디버그 전용 화면 구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기능이 낮아졌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0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프로젝트를 실제 생성하면서 보시게 될 내용인데요. 우선은 RTOS를 안 쓰신다면 이 DSP 바이오스 컨피그레이션 파일은 아마 거의 안 보실 거예요. 물론 최근에 나온 아주 고성능 DSP 마이컴이나 뭐 암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리얼타임 OS가 올라갈 정도 성능이 돼가지고 이런 게 필요한데 순수하게 C로만 개발한다면
필요한 파일이 소스 라이브러리 링커 커맨드 파일이고요. 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도 이제 TI에서 지금 제공을 거의 해주기 때문에 그냥 링커가는 링크만 걸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 두 가지 정도가 이제 주로 쓰게 되죠. 그 왼쪽 화면에서 보시면 확장자가 C로 된 것들이 소스고요. 여기서는 메인 함수처럼 보이는 게 여기 있네요. 요 main.c가 이제 사용자가 직접 코딩하는 그 소스고, 나머지 뭐뭐뭐 여러 가지 C들은 TI사에서 제공해주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그거 갖다 쓰시면 돼요. 앞서 설명했듯이 그 컴파일된 오브젝트 파일을 그 소자의 피지컬 메모리 정보랑 결합시킬 때 필요한 링커 커맨드 파일이 맨 밑에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 또 두 개냐라고 하신다면, 그 예를 들어 이 2833은 메모리 맵디드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서요. 그 기본적인 페리페럴 레지스터나 플래시나 SRAM들의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위치가 변하지 않는 어드레스 정보들이 있거든요. 주소 정보가 있는데 그 변하지 않는 고정된 정보들은 그 위쪽에 dsp28 뭐뭐뭐 헤더 nonbios.cmd라는 링커 커맨드 파일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RAM이나 플래시처럼 그 약간 사용자가 그 위치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메모리의 사용 용량 같은 거를 약간 조작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따로 이렇게 설정하는 링커 커맨드 파일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화면에는 lab.cmd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저게 그 램 다운로드.cmd인가 뭐 이렇게 확장자가 있어요, 따로.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링커 커맨드 파일을 쓴다. 하고 이렇게 파일 구성을 하면 이제 여기 뭐죠? 이거는 4.0은 3.0이랑 비슷한데, 여하튼간에 여기에 프로젝트 이름에서 그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라이트 마우스 버튼 누르시면 밑에 메뉴에 프로퍼티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6.0에서는 프로퍼티라고 하고요. 그 예전 3.0, 4.0에서는 아마 빌드 옵션이라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이름 비슷하니까 그 여시면 컴파일러랑 링커 설정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뭘 건드리냐면, 대표적으로 그 헤더 파일의 위치, 그러니까 그 링크를 걸어야 되거든요. 링크를 걸 헤더들의 위치랑 스택 사이즈, 그리고 뭐 가끔 특이하다면 저런 거 생성되는 아웃풋 파일의 이름, 뭐 이런 거 정도 약간 설정해주고, 특수한 경우 아니면은 나머지는 디폴트로 쓰시면 됩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가 이렇고, 물론 요 다음 페이지 CCS4 프로젝트 만드는 법인데요. 뭐 버전이 다르긴 하지만 6.0도 동일합니다. 파일 뉴, 그 다음에 CCS 프로젝트 순으로 하시면 되고요. 뭐 굳이 다르다면 물론 프로젝트 네임 쓰고 로케이션 또 설정하죠. 근데 요거 좀 틀리네요. 그 3.3이나 4.0은 그 워크스페이스라는 개념이 프로젝트 딱 한 개 단위로만 돼 있는데, 5.0, 6.0은 워크스페이스가 어떤 폴더를 설정하면 그 폴더 밑에 그 프로젝트 폴더들이 이렇게 밑에 하부 디렉토리로 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더 확장된 개념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 지금 자료에 있는 거는 프로젝트 이름이랑 워크스페이스 로케이션이라는 요 이그젠 프로젝트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6.0은 프로젝트 이름 써주고, 요 밑에 워크스페이스에 이그젠플이 안 들어가죠. 프로젝트 안 들어가고 요 상위 폴더까지만 적습니다.
6.0에선. 그래서 요게 이제 워크스페이스 폴더라는 걸로 관리가 된다는 거. 요게 좀 틀리네요. 하고 두 번째로 틀린 건 예전에는 뭐 디버그다 릴리즈다 이런 걸 구별했는데 6.0은 이런 거 구별 안 해요. 구별하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가 가려져 있거나 여튼간에 신경 안 씁니다. 뭐 또 굳이 디버그랑 릴리즈의 차이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링커 할 때 생성되는 파일이 momo.out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요. 우리가 에뮬레이터로 디버그 할 때는 에뮬레이터로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코드 중간중간에 그 디버깅용 코드가 들어가요. 그런 생성 파일을 디버그 모드로 합니다. 근데 최종 양산할 때는 디버거용 코드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릴리즈 모드, 그러니까 순수하게 사용자 코드만 들어간 릴리즈 모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할 수 있고요. 개발하실 때는 그냥 디버그 켜놓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은 6.0에서는 뭐 거의 못 봤는데, 네, 여튼 이거는 거의 저도 사용해보거나 설정해본 적이 없어서 뭐라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일단 요거 건너뛰고 4번 과정은 있어요. 아웃풋 파일은 6.0에 설정하는 건 없고요. 있었나? 있네요. 이게 그 프로젝트에 따라서 실행 파일, 그러니까 이게 실제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개발하는 익스큐터블 실행 파일 만드는 것도 있고요. 라이브러리 생성하는 것도 있고, 이게 뭐 옵션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뭐 옵션에 따라 다르니까 선택하면 되고, 중요한 건 타겟 디바이스의 종류, 컴파일 버전 하고 그 FPU 라이브러리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6.0 CCS를 쓰시면 코드 제너레이션 툴 버전이 여기 화면에는 5.2 몇 대 있는데 지금은 6.4인가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컴파일러도 그 패치가 되다 보니까 버전별로 약간 특성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는 게 있고 밑에 런타임 서포트 라이브러리라고 한 것도 지금은 RTS 2800 FPU 32만 있는데 옵션이 하나 더 있어요. 한 개인가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지 메모리 타입이라고 해서 뒤에 ML이라고 붙은 것도 있고 약간 선택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구나라고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6.0에서 하는 거는 따로 강좌를 하도록 할 거니까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는 빌드 옵션. CCS 6.0 기세는 프로퍼티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 건데 요거는 지금 화면이 잘 보이진 않는데 진짜 안 보이네요. 여기서 설명하려면 링크 커맨드를 거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자료 잘 보시면 include 옵션이라고 있고요. 또 링커도 보면은 파일 서치 패스라고 하는 부분 여기 제가 빨간 거 두 개 한데 여기랑 여기가 사용자 설정을 해줘야 돼요. 뭐 상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그 TI사에서 그 각 소자별로 그 링커 커맨드 파일이라든가 시언어로 개발 가능하도록 레지스터 구조체 같은 어떤 소스를 제공해 주거든요. 우리가 그거는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복사해서. 근데 그 헤더 파일 같은 거나 소스를 매번 복사해서 쓰면 물론 프로젝트가 독자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거긴 하겠지만 귀찮잖아요. 그 굉장히 많은 파일인데. 그러니까 그 제공되는 파일들은 한 곳에 두고 프로젝트에서는 그 자료들을 링크만 거는 거죠. 그래서 그 링크를 거는 그 폴더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가 여기 지금 컴파일러의 include 옵션, 링커의 파일 서치 패스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저는 잘 쓰진 않는데 옵티마이즈 레벨도 설정할 수가 있네요. 저는 보통 넌 옵티마이즈 설정을 안 하고 써요. 그냥 옵션 끄고 합니다. 뭐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툴이 레벨업이 돼가지고 이제 뭐 성능이 좋아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짠 코드가 어떤 가감 없이 그대로 생성되길 바라거든요, 저는. 그래서 보통 옵티마이즈 레벨은 끄고 하고 타겟 디바이스 설정할 수 있고, 아, 여기 이 말인가 보네요. 컴파일러와 어셈블리에 링크 옵션 거는 게 이제 하는 게 있다. 그런 거고요. 링커 쪽에도 이것도 스페시픽 베리어블 링크 옵션, 여기서 그 링크 헤더나 이런 거 거는 거, 그런 거 있고, 화면에 잘 보시면 작아서 안 보이긴 한데, 여기 실행 파일 이름이랑 그 링커로 생성된 파일에 대한 메모리 맵 정보를 볼 수 있는 결과물인데 그걸 맵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확장자가 맵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나중에 컴파일한 다음에 컴파일 링커 하고 나서 보시면 그 램, 플래시, 레지스터, 각종 변수 그 위치랑 피지컬 어드레스의 위치와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가장 중요한 스택이라는 메모리 공간의 크기를 설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음, 다 끝났네요. CCS는 뭐 앞서 설명한 정도만 참고하시고요. 상세한 건 다음번 이제 CCS 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실제 할 때 이제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 부분입니다. 이제 그 링커 커맨드 파일이 무슨 의미인가, 이제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가 C 언어를 짜면 그 C 언어 코드가 과연 어떤 식으로 그 타겟 디바이스에서 인식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필요해요. 우리가 펌웨어를 개발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 일단 화면에는 이거를 섹션이라는 걸로 나누거든요. 물론 섹션이라는 개념은 물론 TI에서 만든 건 아니에요. 용어가 특허가 걸린 것도 아닙니다. 원래는 그 인텔에서 최초의 80 계열 CPU가 나왔을 때 그 세그먼트라는 어떤 개념을 사용을 했거든요. 섹션은 뭐냐면 어떤 C 언어 코드,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래밍 코드를 메모리에 저장할 때 그 메모리가 비휘발성이 있고 휘발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비휘발성에 저장되어야 되는 이 코드는 뭐가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인스트럭션이 있겠죠. 우리가 어떤 CPU가 동작을 해야 되는 명령어들은 반드시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돼야 됩니다. 근데 반면에 코드에서 우리가 어떤 변수를 부르면 그 변수는 값이 계속 바뀌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그런 변수들도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겠죠. 왜냐하면 비휘발성 메모리는 값을 수시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변경되는 값들은 휘발성 메모리에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C 언어 코드라는 건 언뜻 봐도 명령어가 저장되는, 순수하게 명령어가 저장되는 부분이랑 그 명령어들이 제어하는 변수들, 그러니까 값이 막 바뀌고 이런 어떤 가변적인 어떤 정보들은 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되어야 된다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되는 변수들 중에서도 C 언어에서는 우리가 그 변수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기화 정보들은 변수지만 이게 지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또 플래시 같은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돼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있다는 게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명령어 코드는, 어떤 함수들은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굉장히 고속 연산을 위해서 플래시가 아니라 플래시에 있는 어떤 코드를 램으로 복사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에서 고속의 휘발성 메모리로 어떤 명령어를 복사한 다음에 거기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휘발성 메모리 아니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되어야 할 명령어임에도 불구하고 고속 동작을 위해서 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되는 명령어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 코드를 종류별로 나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앞서서 그 링크, 그러니까 컴파일러랑 링크 설명할 때 C 언어 코드가 컴파일 되면 그 언어 해석기를 통해서 명령어로 바뀌는데, 명령어로 바뀌는 게 단순하게 C 언어를 어셈블러, 기계어로 바꾸는 것뿐 아니라 이때 분류를 합니다. 휘발성 메모리에 들어가는 부분, 비휘발성 메모리에 들어가는 부분. 근데 또 휘발성 메모리에 들어갈 부분 중에서도 상수 정보는 또 따로 축출을 해서 비휘발성에 넣어줘야 되고, 또 반대로 비휘발성에 들어갈 명령어 중에서도 고속 동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또 휘발성 메모리에 들어가야 되고, 이해하시겠죠? 또 어떤 것들, 대표적으로 28335의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비휘발성 메모리거나 휘발성 메모리가 아니잖아요. 그냥 28335 메모리 맵에 배치된, 그러니까 메모리처럼 보이는 레지스터인 거죠. 그런 경우는 메모리 영역에 있다 보니까 메모리로 선언은 해줘야 돼요. C 언어 입장에서는. 그래서 걔네들은 그 바이오틸이나 로우, 나중에 링커 커맨드 파일에 노로드라는 옵션을 걸어서 메모리 맵에 배치는 해주되, 걔네들을 어떤 변수나 코드가 저장되는 섹션이 아닙니다라고 또 선언해주는 이런 복잡한 어떤 구조가 있다는 거죠, 이제. 예. 그래서 이제 말이 길었는데 정리를 하면, 우리가 C 언어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메인 함수가 있고 코드가 있고 지역 변수가 있고 전역 변수가 있는데, 이런 Z는 X 더하기 Y 같은 인스트럭션은 코드죠. 명령어 인스트럭션이고, 섹션 이름이 TI에서 생성한 섹션 이름으로는 점 텍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롱 Z는 이거를 지역 변수라고, C 언어에서는 로컬 베리어블 지역 변수라고 부르는데, C 언어에서는 모든 지역 변수는 이 점 스택, 스택 메모리에 저장을 해요. 그래서 계속 제가 강의 중에 스택 포인트나 스택 메모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C 언어 구조이므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우선은 그 화면에 보이시는 메인 함수라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메인 함수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인베디드 컨트롤러가 이 화면에 보이는 저 코드를 컴파일하면 메인 함수 이전에 그 런타임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그 메모리 맵을 초기화하는 코드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인베디드 시스템을 전원을 넣으면 리셋이 발생하고, 리셋은 그 런타임 라이브러리, 런타임 코드를 실행해서 내부 메모리 맵을 초기화합니다. 초기화하거나 설정하는 작업을 하고, 그 작업이 끝나면 메인 함수를 호출을 해요. 그러니까 메인 함수도 일종의 함수인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 강좌 중에 C 언어는 함수를 호출하는 언어라고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그 이전에 그 현재 진행되는 함수에서 다른 함수를 호출할 때는 반드시 지금 함수에 대한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소 정보나 사용되는 변수들을 반드시 어디다가 백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함수 호출했다가 다시 되돌아오거든요.
그런 작업들을 모두 스택에다가 저장을 해요. 그래서 이 메인 함수라고 적혀 있기는 하지만 메인 함수도 함수 호출에 의한 결과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메인 함수에 선언된 지적 변수들도 스택에 저장이 됩니다. 물론 메인 함수에서 호출되는 함수들, 그러니까 우리가 유저가, 우리 개발자가 함수를 만들면 거기에 사용되는 지적 변수들도 다 스택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스택에 저장된다라는 개념이 중요하고, 근데 반면에 메인 함수 밖에 선언되는 변수들은 전역 변수라고 말하는데, 글로벌 베리어블이라고 부르는데, 이 공간은 이제 업체마다 부르는 게 약간씩 틀리긴 합니다만, TI에서는 그 점 익스텐션인가? 익스터널 뭐 BSS라고 불러요. 이 B는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는데, 그 용어가 있을 겁니다. 니들이 부르는. 여하튼간에 이렇게 전역 변수를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을 하나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역 변수, 마찬가지 지역 변수도 마찬가지인데, 이 초기화 값을 설정한다면 얘는 점 컨스탄트 이닛이라고 부르는 섹션으로 구별을 해요. 그래서 얘는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배터리란다. 전원이 꺼져도 유지되어야 되는 정보들, 코드나 이런 상수 정보는 보통 여기 없네요. 그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이 되도록 해야 되고, 이런 스택이나 EBSS 같은 휘발성, 전원이 꺼지면 지워지는 이런 애들은 그 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돼야 됩니다. 그래서 섹션이 이런 각각의 이 데이터의 그 묶음을 하나의 섹션이라고 부르고, TI에서는 그거를 점 뭐뭐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하고 여기 문장에 이니셜라이즈랑 언이니셜라이즈 섹션이 있다는데, 이니셜라이즈는 그 비휘발성만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플래시는 비휘발성이므로 초기화가 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휘발성 메모리인 SRAM 같은 경우는 메모리를 초기화해요. 처음에 부팅되면 메모리를 0으로 깝니다. 뭐 TI가 그거를 한지 모르겠는데 그게 있어요. 플래시처럼 비휘발성 메모리의 초기 값은 1입니다. 기본적으로 다 FF로 깔아요. 근데 SRAM이나 DRAM 같은 휘발성 메모리의 초기 값은 제로거든요. 그래서 어떤 메모리를 초기화한 다음에 0으로 깔죠, 보통. 근데 이게 메모리가 굉장히 크면요, 이걸 항상 초기화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초기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인베디드 같은 경우는 메모리 사이즈가 작아서 이제 휘발성 메모리 같은 경우에 초기화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예를 들어 메인 CPU나 대용량 서버 같은 경우엔 뭐 이런 휘발성 메모리가 막 수십 기가 막 달려 있거든요. 그거를 다 초기화하면은 부팅 시간이 엄청 느려요. 그래서 그것도 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드리려는 게, 이니셜라이즈, 언이니셜라이즈가 휘발성과 비휘발성을 나누는 기준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달려요. 휘발성 메모리조차도 이니셜라이즈 휘발성 메모리가 있고, 언이니셜라이즈 휘발성 메모리가 있고, 영역마다 틀려요. 할지 안 할지조차도 이제 결정 사항인데, 여기서는 TI가 이제 자사 기준으로 이제 그걸 하겠죠. 여튼간에 예, 그런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네, 그 정도로 해서 일단은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 번 더 하면, 섹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동질한 데이터의 모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모음이고, 우리가 점 텍스트라고 부르는 섹션이 있다면 걔네들은
명령어 instruction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고 .cent면은 어떤 전역 변수나 정적 변수의 초기값을 저장하는 섹션인 거고, 이 컨스탄트는 C 언어 문법 중에 그 상수화시키는 형지정자가 아니라 문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변수에 컨스탄트를 붙이면요, 이게 변수 영역의 저장이 안 되고 그냥 상수로 치환됩니다. 자세한 거는 C 언어 강의할 때 한번 할 기회가 따로 설명할 건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역 변수를 설정하고 어떤 값을 초기화하면 메모리 공간이 두 개가 필요해요. 상수 값을 저장하는 이니셜라이즈 공간이 필요하고요. 상수 값을 나중에 이제 저장할 그 휘발성 메모리 공간 두 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배가 되는 거죠. 근데 컨스탄트를 붙이면 휘발성 메모리 공간이 필요 없어요. 그냥 비휘발성 메모리 공간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C 언어로 이 컨스탄트 int k는 3 뭐 이런 식의 예제를 치면 이게 int형 k 변수가 아니라 그냥 숫자 3으로 되는 거예요. 숫자 3 이렇게. 뭐 이런 식의 문법이 있어요. 그럼 굳이 왜 컨스탄트를 쓰나요? 또 이런 또 질문하시면 우리가 이런 경우는 디파인에서, 그러니까 우리 C 언어에 이렇게 샵 디파인해서 정의를 많이 하잖아요. 이 디파인형, 그러니까 정의형 문법은 어떤 상수나 이런 거를 데이터형을 지정하지 않아요. 그냥 문자열 치환입니다. C 언어 문법으로는. 그러니까 형 지정이랑 관계가 없어요. 근데 컨스탄트는 이렇게 변수 앞에 붙이기 때문에 저 3이 C 언어 내부적으로 int형 상수라는 개념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 C 언어 문법 이렇게 코드 짜실 때 형 변환이 안 맞으면 오류가 생기거나 경고가 떠요. 그 불확정하게 썼다고 해서 그 형 타입, 그러니까 타입이 뭐다라는 것까지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컨스탄트 int k면 int형 상수가 되고 컨스탄트 플로트 k면 실수형 상수가 되는 거죠. 이거 약간 좀 개념이 좀 틀립니다. 하고 점 스위치는 뭐 스위치 스테이트먼트의 테이블이다. 뭐인데 인텔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없어요. 이 스위치 문을 위한 전용 섹션이 세그먼트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면 283 서버의 내부 메모리 맵이 정말 고속 동작을 위해서 신경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스위치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태 제어, 나중에 C 언어 알고리즘 할 때 if문 같은 거 말고 상태 제어 문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문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위치 케이스 문을 위한 어떤 효율적 구조를 따로 둔 거예요. 뭐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pint는 뭐 C샵에서 글로벌 컨스트럭터의 약자인데 제가 뭐 C샵이라면 그 C++를 쓰질 않아서 이게 또 어떤 다른 구조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은 할게요. 그 다음에 밑에는 uninitialize section.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기 uninitialize라고 돼 있다고 해서 저 값이 초기화 안 된다는 게 아니라요. 그 런타임 라이브러리가 실행될 때요, 휘발성 메모리 영역은요 이렇게 그 프로그램 코드에 따라서 0으로 초기화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 uninitialize라고 돼 있어가지고 막 여기 램에 가비지 값이 잔뜩 들어가 있고 이러지 않아요. 네. 그래서 뭐 크게 ebss.stack.esysmem 뭐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memory for far malloc 펑션,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냐면 플래시에 들어가야 할 코드인데
고속 동작을 위해서 램에다가 배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일반 이렇게 베리어블이랑 틀리죠. 명령어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를 구현하는 어떤 C 언어 문법이 28335 CCS에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섹션들이 있다. 일단 그 참고하시면 되고요. 밑에 노트가 돼 있긴 한데 그 개발 과정 중에서는요. 그 이니셜라이즈 섹션, 이 코드 부분, 이 텍스트를 임시로 그 플래시가 아니라 램에다가 설정할 수 있어요. 램에다가. 그러니까 .ebss에 설정한다는 게 아니라 점 텍스트가 섹션 섹션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걸 뭐라고 하지? 나중에 링커 파일을 보면 플래시 램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램 영역에다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이 멀티데이 워크샵 01 챕터에서 말씀드렸는데 프로그램 버스랑 데이터 버스가 그 휘발성 메모리랑 비휘발성 메모리 모두에 같이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램에서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구나. 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플레이싱 섹션인 메모리는 이제 요 오른쪽에 뭐냐면 C 언어가 있는 거죠. C 언어가 그 이제 어셈블러랑 피지컬 메모리 맵 정보인 링커 커맨더 파일이랑 결합이 되면 제가 여기 Y로 적었죠. OBJ 파일이 되고 OBJ 파일이 이제 최종적으로 모모.out 파일이 되거든요. 그 아웃 파일 안에는 이렇게 섹션별로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모.txt는 코드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플래시에 저장이 돼야죠. .int는 그 변수용 상수값이니까 얘도 플래시에 저장이 돼야 되고 스택은 뭐 C 언어 구조에서 생긴 C 언어에서 사용하는 그 임시 변수가 아니라 그냥 메모리 구조입니다. 그냥 메모리 구조니까 채택이 되고 EBSS는 우리가 이제 지역 변수나 전역 변수 아니 지역 변수 말고요. 전역 변수를 위한 그 메모리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펌웨어를 개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언어와 이 피지컬 메모리 맵과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고 우리가 28335 할 때도 이런 거를 공부해야 되지만 나중에 이제 소자가 바뀌면 또 그거에 맞춰서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야지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메모리 구조, 이 메모리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이 28335는 프로그램 쪽이랑 이 데이터 이렇게 두 개가 하버드 아키텍처로 반을 쭉 잘라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제 자유롭게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맵드 구조에서 SRAM과 플래시, 휘발성 메모리와 비휘발성 메모리의 배치를 이해를 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억세스가 되고 데이터도 억세스가 되고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명령어 그러니까 개발된 알고리즘에 이런 몇 가지 구별되는 섹션 정보를 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인베디드 시스템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링커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모모.c를 컴파일하면 그 오해하시는데요. 컴파일러는 안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언어 해석기라는 게 있고요. 언어 해석기가 있고 어셈블러가 있습니다. 또 언어 해석기는 뭐냐면 C 언어 우리가 짠 그 코드 소스를 어셈블러 명령으로 번역을 해줘요. 예, 번역하고 어셈블러를 그 기계어로 바꿔주는 게 어셈블러입니다. 그래서 사실 컴파일러라고 하는 그 과정이
그 인터프리터, 그 해석기라는 부분이 있고, 그 해석된 어셈블러를 바이너리 데이터로 바꾸는 그 어셈블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외부적으로 얘가 보이진 않는데 그 시어너 컴파일러가 시어너 코드를 바로 한 번에 오브젝트로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계가 있습니다. 시어너 코드는 일단 어셈블러 어로 바꾸고 기계 그 어셈블러 언어로 바꾸고 어셈블러 언어는 다시 기계어로 바꾸고 기계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제 섹션들이 나눠지는 거고 이 각각의 섹션들이 어느 메모리에 어느 피지컬 어드레스에 배치될지는 링커 커맨드 파일에 선언된 메모리 디스크립션과 그 배치, 그 이니셜라이즈 섹션, 언이니셜라이즈 섹션을 이렇게 정보가 표현되어 있는데 그 정보를 링커로 합쳐서 최종 아웃풋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은 momo.map이라는 파일로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뭐 궁금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웃 파일은요, 나중에 이거 파일 포맷이 있거든요. TI사 파일 포맷이 있는데 아마 COFF인가? 커먼 오브젝트 파일 포맷인가라는 무슨 포맷이 있는데 얘가 뭐냐면 주소값 나오고요. 쭉 데이터가 적혀 있어요. 어떤 헥사 데이터가 하고 엔드 오브 라인 정보 하나 나오고 EOL인가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걸 뜯어볼 일이 없어서 해서 주소 쭉 무슨 데이터 주소 쭉 무슨 데이터 주소 쭉 무슨 데이터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래서 처음에 주소 정보가 있고요. 중간에 인스트럭션인지 데이터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데이터들이 있고 끝에는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 저거 아 이게 용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통신 같은 거 보면 데이터 보낸 다음에 그 CRC 같은 거 있잖아요. CRC라고 부르나 이것도? 그 에러 코딩하는 정보가 하나 들어가고 하고 마지막 엔드 오브 라인이라고 무슨 기호 하나 들어가는데 이런 형태의 파일 포맷으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나중에 COFF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커먼 오브젝트 파일 포맷 TI 홈페이지에 검색이 돼요. 방금 막 설명했던 섹션이라는 개념은 오브젝트 파일에서 있는 거예요. 오브젝트 파일에 있는 거고 섹션이 어떤 메모리에 결합이란다. 어떤 메모리에 배치가 될지는 링커 커맨드 파일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하고 momo.out 파일은 에뮬레이터에 의해서 그 특정 주소에 어떤 데이터가 기입되도록 해주는 자료인 거죠. 실제 개발할 때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설명해 봤어요. 좀 약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재미있게 더 28335를 뭔가 더 알 것 같은 기분이 드실 거예요. 여하튼간에 링커 커맨드 파일이 중요하다. 근데 그런 개념을 설명해 드렸고요. 그래서 링커 커맨드 파일은 이렇게 메모리랑 섹션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링커 커맨드 .cmd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에 메모리에는 페이지 제로랑 페이지 1으로 구별되어 있는데 페이지 제로에는 프로그램 메모리가 있고요. 페이지 1에는 그 휘발성 메모리에 대한 피지컬 어드레스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거는 사용자가 조금 수정할 수도 있긴 한데 여하튼 간에 고정되어 있는 정보고요. 그 섹션 밑에 섹션은 이제 아까 컴파일 되면은 코드가 여러 개의 섹션으로 나뉘어지잖아요. momo.obj 파일에서. 그러면 걔네들을 그 실제 어느 메모리에 배치할지를 그 밑에 섹션이라는 거기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이는 대로 점 텍스트를 플래시에 넣겠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플래시에서 부팅되는 걸 가정한 거죠. 점 텍스트를 그 S램 넣는다고 이제 설정을 하면 그 램에서 동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시면 프로젝트 만들 때 그 램 다운로드용은 섹션이 약간 얘랑 틀려요. 플래시로 부팅할 때는 뭐 이 구조랑 좀 비슷합니다. 뭐 여하튼 이런 식으로 그 위에 메모리라고 표현된 부분은 내가 사용하는 타겟 소자의 피지컬 어드레스 값을 정의하고 밑에 섹션이란 부분에서는 실제 오브젝트 파일에서 생성된 여러 가지 섹션들을 어떤 피지컬 메모리에 배치할지 결정하는 거죠. 예, 굉장히 중요한 파일이라는 거. 뭐 일단 그렇고 뒤에를 뭘 설명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그 링커 커맨드 파일에 보시면 두 가지죠. 그 메모리 맵 위쪽에 그 설정되는 거는 그 메모리 맵 이름, 위치 사이즈. 이거 설명했네요. 이 전에 보시면 요게 이름이고요. 이 오리진이 시작 번지고 뒤에 랭스가 사이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메모리 맵의 설명은 네임, 로케이션, 사이즈 세 가지로 정의되어 있고 섹션에서는 그 우리가 그 컴파일러에 의해서 생성된 섹션들이 어느 부분에 할당될 건지를 선언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요 밑에 두 개는 요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요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요게 그건가? 저는 아직 연구실에서 이렇게 써본 적은 없는데 우리가 인베디드 개발할 때요. 어떤 대량의 데이터를 그러니까 코드가 아니라 어떤 예를 들어 뭐라고 하죠? 이게 뭐 큰 데이터 뭐 예를 들어 1kg 이게 뭐라고 하냐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대량의 데이터를 메모리에 미리 넣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드가 아니라 내가 알고리즘에 사용할 어떤 배열 뭐 그런 자료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걸 파일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거를 미리 이렇게 링커에서 시어너에다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로드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저 써보진 않아서 일단 그렇다라고 추정하고 있고 밑에 거는 뭐냐면 그 미리 말씀드린 건데 그 플래시에 있는 코드를 그 SRAM에서 실행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행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죠. 그 램에서 실행될 코드라 하더라도 그 코드 자체는 램에다 저장하면 휘발이 돼 버리니까 지워지잖아요. 하니까 처음에는 플래시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선 플래시에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걔가 플래시에 있는 어떤 함수나 코드를 램으로 복사를 해야 됩니다. 그 복사하는 과정을 로드라고 부르는 거고요. 본격적으로 플래시에서 램으로 복사된 어떤 기능을 실행하는 걸 런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선언하는 어떤 디스크립션이 있어요. 나중에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건 랩 파일인데 다 끝나서 그냥 간단하게 구두만 뭐 실제 이제 해보진 않을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우선은 283 소모의 메모리 맵을 한번 찾아서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 컨트롤 슈트라고 TI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28335의 데이터 시트를 보셔야 됩니다. 유저 가이드 잘 안 나와요. 그 데이터 시트에 보시면 전체 메모리 맵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섹션별로 어디다가 배치를 할 거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많이 해요. 우리가 램에서 실행할 때는 해서 그 L0부터 L0123 4567 여기 위에 있네요. 요 정도 공간을 주로 많이 써요. 하고 M1, M0는 뭐 스택 공간으로도 많이 쓰고 해서 이렇게 뭐 많이 쓰고요. 그래서 이거는 코드를 램에서 실행하는 걸로 했네요. 우리가 보통 개발할 때 쓰는 다 램이네요. 그죠?
예, 예.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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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예. 음, 그래서 보시면, L0123은 원래 SRAM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아니, 저기 메모리에서 봤을 때는 이게 페이지 1 쪽에 있거든요. 근데 램으로 다운로드 할 때 페이지 제로에다가 L0, 1, 2, 3 이런 식으로 선언하고 선언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코드에 보시면 이렇게 페이지 제로에 있다고 뭐 이런 식 프로그램 데이터 공간에 있는 것처럼 구라가 아니라 속이는 거죠. 선언은 이렇게 있어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버드 아키텍처이고 프로그램 버스와 데이터 버스가 다 휘발성 메모리나 플래시 액세스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예, 이런 구조다. 음, 예, 방금 좀 말한 게 나오네. 여기서 이 L0123 SRAM 이거는 사실은 페이지 원 쪽에 있는 건데 램에 다운로드해서 쓰다 보니까 다운로드해서 쓰는 경우에는 이렇게 페이지 제로에다가 프로그램 데이터인 것처럼 하고 쓰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를 이렇게 하면 문법상으로는 프로그램 메모리 쪽에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내부 동작으로는 프로그램 버스가 연결돼서 쓸 수도 있고 데이터 버스가 연결돼서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일단 그런 예, 얘기고요. 일단 뭐 그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상세한 건 나중에 실제 프로젝트 파일 만들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예, 일단은 강의는 끝났는데 오늘 강의 굉장히 중요해요. 링커 커맨드 파일 관련된 건 아, 자주 안 봐요. 어쩌다 한번 보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링커 커맨드를 조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메모리 맵이라는 거를 이해해야지만 볼 수가 있거든요. 메모리 맵을 이해하려면 마이컴의 내부 구조를 알아야 되고 플래시나 SRAM처럼 비휘발성, 휘발성 메모리 할 때 섹션이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고 그 프로그램을 하드웨어에 매칭을 하는 이 일련의 과정, 이 펌웨어 과정에 대한 그 이해가 있어야지만 이걸 정말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 초반에 하드웨어 설계자 순수 프로그램 짜시는 분이 계시고 중간에 이 펌웨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펌웨어는 하드웨어를 초기에만 매핑하면 되거든요. 하니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드웨어 설계하시는 분이 펌웨어를 같이 하던가 프로그램 짜시는 분이 펌웨어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하드웨어 설계하는 사람이 펌웨어를 훨씬 더 잘해요. 공부만 하면. 왜냐면은 하드웨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드웨어 메모리 맵을 알아야 됩니다. 메모리 맵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은 이게 이제 축약된 자료라서 이거지만 메모리 맵이기 때문에 레지스터라든가 뭐 벡터, 인터럽트 벡터라든가 부트 코드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메모리에 배치가 되거든요. 이런 거 만약 작성한다고 하면 순수 프로그램 짜시는 분들은 힘들거든요. 순수 프로그램 짜시는 분들은 컴퓨터 공학과나 이런 쪽이실 확률이 높은데 하드웨어 하시는 분들은 전기나 전자 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드웨어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기가 좀 좋거든요. 그래서 펌웨어까지는 전자 전기에서 담당하면 훨씬 더 좋죠. 그래서 나중에 전문적으로 프로그램 짜시는 분들과는 중재를 해주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예, 수고하셨습니다.